집에서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들로 산으로 뭔가 거기서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똑같은 고기인데 일부러 더 맛있는 걸 구워 먹은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옛날에 우리에게 원시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유전자를 몇천만 년 전부터 다 우리 안에 그게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대 인류로 산 것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몇천 년도 안 됐어요. 몇천 년밖에 안 됐어요. 거의 한 3, 4천? 길어야 5천?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다 바깥에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구워 먹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들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유전자로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유전자가 우리 몸에 아주 축적되어 있는 거죠. 깊이. 그리고 또 하나 여담이지만 남자분들은 쇼핑을 너무 싫어하죠.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갈 때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좀 보려고 하면 빨리 가자고 1시간도 안 됐는데 우리는 막 3, 4시간도 거뜬한데 그것도 유전자의 힘입니다. 남자들은 그냥 짐승을 봤다 쏴서 잡거나 아니면 안 잡거나 그냥 집에 와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나물을 이게 먹을 수 있는 나물인가 독이 들어있는 나물인가 따져봐야 돼요. 아, 요게 더 싱싱한가? 저걸 가져갈까?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쇼핑을 안 싫어해요. 아리랑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이 옆으로 조금 샜지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면 사람이 다 보여요. 그 시대에 살았던 그들은 다른 종족이고 우리는 또 다른 종족이 아니라 우리는 그 피를 물려받은 인류이기 때문에 원시인들의 행동, 사고 이것들이 우리를 아주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올 봄이 예년과 다른 점 혹시 느끼시나요? 다른 때하고 봄이 올 봄은 뭐가 좀 달라? 뭐가 다를까요? 온도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그 기후 변화가 좀 예전 봄보다 많이 느꼈어요. 많이 심하죠? 네네네. 지금 어제 저녁만 해도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만 해도 저 거의 겨울 그 코트를 입었었거든요. 밤에 추워가지고. 근데 낮에는 덥고 기온 변화가 있고 그리고 또 봄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 사실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다른 때보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산불이 나잖아요. 네.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고. 네. 그것도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나지. 산불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만 자연의 현상에서 바람이 꼭 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자연을 따라갈 수 없는 게 이 겨우내 수맥이 있잖아요. 나무들마다. 그게 다 얼어 있거든요. 얼어 있어서 이제 봄에는 막 물기를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물기를 쫙 빨아들여서 잎을 피워야 되는데 이게 살짝 살얼음으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온이 조금 올라가도 살짝.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안에 수맥이 살얼음이나 약간 그 응고되어 있는 것들이 녹는다고 해요. 그래서 수맥을 물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이 봄에 푸르른 실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물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 지혜로우신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나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그만한 이유가 이 자연 속에는 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자연의 조화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리랑 때문에 제가 이제 옆으로 이야기가 빠졌는데요.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할인 신방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괜찮아요. 그거는 다 잊어먹었어요. 하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것을 뒷시간에 하고 명심보감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 할인신방을 오랜 시간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것이 잘 어렵네요. 우선 이 명심보감이라는 글자를 우선 볼게요. 명은 무슨 명자죠? 밝을 명자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음심, 또 보배, 거울.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그 축자 해석을 하면 마음을 밝게 하는 보배 같은 거울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마음을 밝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밝게 한다. 마음을 막 그냥 즐겁게 해야 되나요? 네,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서 벌써 여기 계신 분들은 양명 철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마음 공부, 몸 공부 2번째 시리즈에서 양명 철학의 양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여기서 명자는 밝다라기보다는 밝게 하다라고 번역을 해주시는 게 훨씬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마음을 밝게 해주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아주 귀한 거울과 같은 책이다. 거울이라는 거는 우리를 그대로 비춰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명심보감이라는 글자 하나도 굉장히 좋은 거고 이 보자를 한번 보면은 위에가 간머리잖아요. 간머리 밑에 뭐가 있죠? 여기 왕자지만 예전에는 왕자가 구수록자하고 같이 썼어요. 이거 구수록이 있고 요것도 이 기와와 같은 걸로 그 재물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조개 패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 귀한 건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보자 하나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명심보감 이건 서의 내용인데 이건 원문은 안 들었어요. 워낙 길고 또 한자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한자는 빼놓고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번역한 것만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 율곡 선생님이 쓰신 내용이에요. 명심보감을 책자를 발간하면서 명심보감은 버전이 여러 개 있거든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에서 이것을 편집해가지고 내면서 율곡 이희 선생님께서 그 머리말 글씨를 쓰신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일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체로 사람의 생명체 속에는 천명지성이 있고 기질지성이 있다. 천명지성은 도심을 말하는 것이고 기질지성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도심은 인의 예지인 성명이 바른 것이요 인심은 지각 운동 형기인 개인적인 것이다. 행동이 도심의 바탕으로 두면 이익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롭지 않은 것이 없고 사적인 인심을 이치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따르게 되면 이익을 구하더라도 아직 이익을 얻지 못하였는데 해로움은 이미 따라와 있다. 말은 너무나 어렵고 심오한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이 자기의 개인 욕심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맘 같지 않고 그런 적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글로 보면 간단하게 그냥 내가 욕심만 안 부리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살다 보면 내가 좋자고 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큰 틀에서 그래도 큰 틀에서 뭔가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면
결국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던데 엄청 욕심부리고 자기 거 말고 이런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도 몇 개 있고 그런다던데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하시면 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크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일이 보면 일일이 다 확인하진 않았지만 제 경우를 봤을 때 다른 분들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경우를 봤을 때 저도 어느 순간 되도록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그러지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욕심을 낼 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잘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로 욕심냈는데 잘됐다 라는 게 아니라요. 조금 지나보면 그때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나았을걸.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부리는 것을 정말 많이 내려놓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성실하게 하는 것만 내 몫이고 나머지는 잘 되고 잘 된다기보다 되고 안 되고는 가장 나한테 좋은 것이 온다라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박사님이 소개해 주시고 또 그랬는데 김정진 국장님은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뵀던 분이세요. 제가 무용하는 걸 봤고 이따 기회가 되면 제가 춤추는 걸 보여드릴 텐데 못하지 않거든요. 잘하는 축에 들었고 전국대회 나가면 다 1등 했고 어디서나 장학금 받고 다니면서 춤을 췄는데 무용단을 가면 무용단은 다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집안이 좀 가난해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돈을 벌어야 해서 무용단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가야 되는데 무용단마다 어디 지방을 봐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좀 비리도 있었고 아무리 비리가 있어도 제가 떨어질 실력은 아닌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낙담을 하고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이제 무용하셨던 지도 교수님이 내 밑에 있어라. 대학원을 와라. 그래서 무용과 대학원을 갔고 또 석사만 마치기에는 좀 아쉬워서 박사까지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용관단에서 떨어지기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무용단 갔으면 아마 성격이 그렇게 둥글둥글하지 못해가지고 불의를 못 참기 때문에 싸움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옳지 못한 일을 보면 가만히 못 있어서.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 그때 무용단이 몽땅 떨어진 게 나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었고 내 인생에 최선이 나한테 온 거였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사는 방법 중에 정말 행복하고 항상 만족하면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생각이에요. 어떤 일이 와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딱 났어도 뭔지 모르지만 이게 나한테 제일 좋은 게 온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대신 좋지 않은 일을 있거나 내가 어떤 실패를 할 때 무조건 이거는 좋은 거야 끝나 이게 아니라 좋은 것은 감사하되 뭔가 실패를 하거나 안 좋은 일이 내게 생겼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한테 좋은 일이지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라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좋은 게 나한테 찾아오는구나 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제가 행복하고 늘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보면 천명지성, 기질지성 이런 내용을 나눈 것은 이미 그 주자철학, 주자학이 조선에 이미 뿌리 박혀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을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미약하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살펴서 오직 정밀하게 하고 오직 한결같이 하라.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마음을 확충시켜서 내 몸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이목구비와 사지백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금하고 나가서 매사를 자기에게서 명령을 받으면 위태로운 것은 편안해지고 미약한 것은 드러나서 본심의 명덕이 밝히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맹자께서 양지양능을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본받고 그 이론을 이어받아서 양명이 양지라는 말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은 뭐 동양에 있는 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뭐 게슈탈트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람은 다 알 수 있대요. 우리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뭐 친구든 아니면 옆에 뭐 지인이든 어울리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잔머리 굴리는지 돈 계산을 안 하려고 꿈쩍거리는지, 응? 그죠? 우리 딱 알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티를 안 내고 정말 천연덕스럽게 하는데 알죠? 알고 그 알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양지양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속이는 줄 알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그냥 속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도심을 지니고 있는 자기에게 명령을 받는다는 건 뭐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체면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 양지 안에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여성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어떤 술자리가 있어요. 술자리가 있는데 좀 오늘 좀 일찍 가고 싶어. 근데 그게 본심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부인도 조금 감기 걸렸다 그러고 양심이 찔리니까 일창을 하고 가려고 하죠. 근데 자꾸 친구들이 이제 야 뭐야 더 마셔 이러지만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 양지는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가면 마누라만 생각하는 팔불출일 것 같다는 평가를 받을까, 아니면 또 의리가 있지 또 이렇게 이런 양심의 소리가 아닌 다른 것을 기준을 가지고 와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알듯이 다른 사람의 어떤 것도 우리가 알아차리지만 우리도 우리의 속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들려요. 그런데 외면하고 밖에 체면, 이렇게 하면 또 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서 내 양심, 양지가 이끄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아까 제가 항상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 내 인생에 가장 최선의 것이 나에게 온다 라는 것도 하나 중요하게 가지고 가지만, 자기 안에 가슴 속에서 진짜 울리는 소리를 거기에 자꾸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근데 조금 분리하면 외면해요. 외면하고 합리화하죠. 오늘은 이래야 돼. 사람은 너무 그렇게 까탈스럽게 살면 안 되고, 그래도 또 의리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해.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조금 더 내 안의 소리를 듣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한문이 나오니까 조금 어려우신 분도 계실 거고 다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우선 그 현토를 조금 제가 안 달았는데요. 현토를 다루면서 좀 읽어보실게요. 한소열이 장종에, 따라 읽어볼까요? 한소열이 장종에 칙후주알 물이 악소이 위지하고 물이 선소이 불이하라. 네, 요 내용만 가지고도 아주 할 말이 많은데, 한소열은 그 촉한의 초대 형제인 유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유비예요. 유비, 소열이 그 시호거든요. 한나라, 그러니까 유비가 장종, 죽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종자는 죽음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죽음을 나타내는 말에는 뭐 종자도 있고 사자도 있고 졸자도 있고 많잖아요. 이 종자는 자기 수명을 다해서 죽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뭐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거나 이럴 때는 저 종자를 쓰지 않고요. 그냥 자기 수명을 다 해서 죽을 때 저 종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죽음에 임박한 거예요. 곧 이제 그 눈을 감을 것 같아요. 그 즈음에 눈을 감을 듯 그렇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 계칙을 내리는 거죠. 후주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아들아 이렇게 그 후주는 유선이거든요. 아들 그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아들아 내가 그 임종하면서 남기잖아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살면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을 아들에게 남기겠죠. 뭐냐면 이 물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이 물자가 거의 최상의 부정이에요. 뭐 미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물자와 막자 이런 글자들은 최상의 절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미, 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조금 미약한 그 부정이라면 요거는 절대 하지 말라는 이 물자에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악이 작다고 해서 작은 것으로서인데 이제 우리가 우리 말로 부드럽게 하면 악이 작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말이 어폐가 있는 건데 작은 악이라는 건 없죠. 그냥 악이면 악인 거죠. 근데 이제 글씨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도 있는데 악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를 들면 길에다가 휴지를 딱 버리는 거. 에이, 저는 길거리를 걸어가다 가장 이해 안 되는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중에 하나가 왜 먹은 커피를 어디다 올려놓을까요? 네, 담벼락에 꼭 올려놓고 굳이 그냥 가져가다가 어디가 있으면 버리면 되는데 설치 미술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본인은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악이 계속 습이 되면 나중에는 큰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마 그 유비가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선이 작다고 해서 하지 않으려고 말하라. 작은 선행이라도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어르신이 조금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면 양지는 뭐라고 말하냐? 좀 도와드려 이렇게 말해요.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는 양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죠. 또 요즘은 잘못 도와주면 또 오해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데 아 나도 근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오잖아요. 그 유비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조금 작은 거라도 도와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나오고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커지는 거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소열이 장종의 칙후주왈 무리 악소이 위지하고 무리 선소이 불이하라. 오늘 요것만 외우셔도 한 1년은 행복할 수 있어요. 무리 악소이 위지하고 무리 선소이 불이하라. 악이 작다고 그것을 하지 말고 선이 작다고 해서 하지 않으려고 말하라. 그렇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각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을 조금 고쳐가지고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귀한 삶의 철학인 거죠. 그 다음은 장자왈 따라 읽으세요. 장자왈 일일 불렴선이면 제약이 개작이니라. 네, 여기에는 그 명심보감에는 장자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장자라는 책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누군가가 장자라는 책 말고도 뭔가 또 있었겠죠? 아니면 장자를 맡았던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장자라는 책에는 이 말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말이죠. 보면 하루라도 이제 이거 선자인데 우리는 보통 착할선 이렇게 외우잖아요. 착할선이라고도 하지만 착한 일 하는 것
시라고 이제 동사로 푸는 것이 의미가 더 잘 와닿습니다. 하루라도 뭘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착한 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여러 악들이 모두 저절로 일어난다. 이건 뭐냐면 이 지금 장자왈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에는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건 좀 소극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매번 매 순간 어떤 좋은 일을 할까? 아, 나 오늘 무슨 좋은 일 하지? 사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일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무슨 좋은 일 할까? 그렇게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다 보면 악이라는 거는 굉장히 너무나 빨리 번지고 너무나 빨리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선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슨 착한 일을 할까라고 마음을 명심을 하지 않으면 마음을 밝게 해서 명심을 하지 않으면 악이 저절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던 선과 악이 우리 안에는 다 공존하기 때문에 양지가 싹 가려지면서 명심이 아니라 암심이 되겠죠. 마음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악이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올라오기 스스로 일어나기 전에 그러지 않도록 매일매일 나 오늘은 무슨 착한 일 할까? 아침에는 요거 하고 점심에는 또 뭐 할까? 자꾸 착한 일 하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스물스물 올라올 틈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명심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귀가 명심보감에 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태공왈 선사는 순탐하고, 여기 수탐입니다. 이거 글씨가 오자네요. 숫자예요. 네. 선사는 수탐하고 악사는 망락하라. 그러니까 착한 일 하는 것은 바로 탐하라는 거, 욕심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아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무슨 짐을 들고 가면 다른 분이 도와주기 전에 내가 얼른 가서 도와주라는 거죠. 왜요? 내가 더 행복해지잖아요. 이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꼭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착한 일을 했을 때 사실 그 사람도 고마워하고 저도 굉장히 뿌듯하면서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탐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네. 도리어 착한 일 하는 것에는 욕심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일은 즐겨하지 말아라. 이 막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이 정도로 미불, 막물 정도로 강도가 점점점 세져요. 그래서 이 막과 물은 절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술을 먹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하고 불하고 막하고 물 네 가지인 거예요? 네? 뭐 절대 하지 마라. 세상 규정이 네. 미, 불, 막, 물 네 가지인 거예요? 많죠.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게 만약에 뭐 미상 이렇게 하면 아직 뭐뭐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고 불 같은 경우는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든지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강도가 우리도 왜 아이들을 얘기할 때 이거 단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약이 여기다 있어 이거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강도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한자에도 그 값의 크기가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미불, 막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불 글씨를 써드릴까요? 알고 계시죠? 미불, 막물 그 순서로 강도가 점점 세져요. 강력해지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마원왈 종신행선이라도
종신선이라도 선유 부족이요 선유부족이요 일일 행악이라도 일일 행악이라도 악자 유연이라. 악자 유연이라. 아까 앞에서 읽었던 요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이 종자 말씀드렸죠. 자기 수명을 다해서 그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내 몸이 끝날 때까지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더라도 선은 아직도, 여기 오히려 유자인데 뭐 아직도 뭐 이렇게 번역하셔도 됩니다. 선은 뭐 도리어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고요. 선은 아직도 부족하다. 매일매일 하고 죽을 때까지 그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직 부족하다. 그런데 하루라도 악한 행동을 하면 그 악은 저절로 뭔가 찌꺼기를 남긴다. 뭔가 나음이 있다. 뭔가 잔여가 있다. 그건 뭐냐면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그 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왜 나쁜 일을 하면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정말 이 얼굴이 철면 피인 분들도 있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분들도 간혹 뉴스에 보면은 나오지만 대부분은 조금 안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알든 모르든 하고 나면 좀 찝찝함이 있잖아요. 아까 그 할머니 도와줄 걸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오다 보니까 안 늦었네. 그런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쁜 일을 하고 나면 그것이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뭔가 뿌듯하면서 나한테 충만함이 있지만 나쁜 일을 하면 뭔가 찝찝함과 그리고 탁한 기운이 내 몸에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마온공 가훈의 왈 사마온공 가훈의 왈 적금 이유 자손이라도 적금 이유 자손이라도 자손은 미필 능진수요 자손 미필 능진수요 적서 이유 자손이라도 적서 이유 자손이라도 자손은 미필 능진독이니 자손 미필 능진독이니 불여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야 불여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야 이위 자손지 계안이라 이위 자손지 계안이라. 대체로 무슨 내용인지는 얼핏 보셔도 알겠죠. 뭐냐면 자녀들에게 뭐 돈, 여기서는 뭐 책으로 나와 있지만 돈, 뭐 아파트, 물질적인 어떤 것을 남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세대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즘은 자식들을 좀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못 살아요.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글자를 볼 때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돈을 쌓아서, 금을 쌓아서 그것으로써 자손에게 남겨줘도 자손은 미필, 아까 미자 나왔죠?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부 다 그것을 지킬 수 없다. 돈 잔뜩 남겨주고 아파트 막 해서 남겨줘 봐야 잘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가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고생을 해서 돈을 모았어야 그 돈이 귀한 줄 알고 그래서 그걸 알뜰하게 쓰려고 그러지 어디서 뚝 떨어지고 뭐 아파트 10억짜리 하냐 막 부모가 줬어요. 그러면 멋있는 사업 하나 하려고 홀랑 팔고 그런 예는 아주 많이 보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책을 쌓아서 자손에게 남겨줘도 자손은 그것을 모두 다 읽을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지식적인 허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 이제 학자들이 이런 글을 쓰니까 이걸 예로 들어서 얘기했겠죠. 지금으로 보면 그냥 물질 같은 것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손들이 그걸 다 못 지킨다. 부모 마음하고 다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연은 같지 않다. 뭐뭐 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불연은.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덕을 쌓는 것, 그것으로서 자손을 계획하는, 계교하는 그것으로 삼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쌓아서 자식에게 주고 책을 쌓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자식은 뭐 하고 있는지 내버려 두고 돈 버는 일에만 해가지고 돈 남겨주고 하지 말고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남몰래 남들한테 소문내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몰래 무거운 짐 들고 가는 할머니 그거 적선하신 거예요. 선을 쌓은 거예요. 여기는 적금과 적서지만 그건 적선이에요. 그래서 선을 한 겹 쌓고 또 누군가가 어려운 게 있다. 그럼 조용히 슬쩍 도와주고 또 적선하고 그 적선이 계속 쌓이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살면 그것이 바로 자손을 위하는 나의 위대한 이제 그 계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적금, 적서가 아니라 적선을 해서 내 자식에게 그 복이 닿도록 해라라는 게 이 말의 요지예요. 착한 일만 하면서 살기는 사실 쉽지 않죠. 어떨 때는 그러면 꼭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만 이용당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것을 잘 보아서 내가 바보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조금 양보하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선하게 하는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경행록의 운 의를 광시하라. 인생 하처 불상봉. 수원을 맡겨하라. 여기가 글자가 좀 바뀌었네요. 노봉 협처거든요. 제가 졸면서 했는지 이 협자예요. 좁을 협자. 그리고 그 밑에도 한글이 바뀌었네요. 노봉 협처면 난 회핀이라. 그 글씨를 여기에 노봉 협처면 난 회핀이라. 어려울 난자예요.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왜? 어떤 사람은 인생길을 사람이 살면서 어느 곳에서 이렇게 탁 만날지 아냐.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되도록이면 인색하고 못되게 굴지 말고 좀 은혜롭게 또 좀 그 불의가 아닌 의롭게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어디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 붉히는 일이 없잖아요. 저는 이걸 잘 못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아직 수양이 안 돼서 그게 잘 안 되고 물론 한 70 되고 80 되면 좀 더 둥그레져서 그런 사람도 내가 이렇게 다 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부도덕하고 좀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욕심 부리고 남의 것만 가져가고 돈만 훔치는 것이 도둑이 아니라 도둑이 많아요. 글 속에 있는 내용도 홀랑 가져가고 춤도 이렇게 추면 그러니까 홀랑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용서가 잘 안 돼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나한테 막 함부로 뭔가 좀 이렇게 뭐 예의가 좀 없어도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하나만큼은 저한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의 사람은 못 보겠어요. 눈을 못 마주치고
저도 아직 더 세월을 많이 살아서 조금 더 드물어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처럼 하지 말고 그냥 은혜롭고 의롭게 널리 사람은 이렇게 베풀어라. 그러면 인생살이 사람이 살면서 어느 곳에서든 서로 만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났을 때 얼굴 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아라. 저도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안 보면 막 원수처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 마음이 다치니까 마음을 닫는 거지 뭐 원수가 어디 있겠어요.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아라. 이것도 막자 가장 최상급의 부정어를 쓴 거죠. 절대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아라 사람하고. 사실 그러면 제 마음이 더 불편하죠.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길 가다가 이게 아까 협처라 그랬죠. 좁은 길 가다가 좁은 곳에서 딱 만나면 회피하기가 돌아서 갈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다. 회피하기가 어렵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아이 저 사람 다시는 나는 안 볼 거야. 뭐 저 사람 볼 일 없어. 내가 안 보는 것만이지. 딱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딱 사돈으로 만나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딱 사돈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막 결혼을 반대하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원수하고 원한을 딱 맺은 근데 딱 상견례 자리에서 딱 만나서 이제 상견례 장소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원수나 원한을 맺지 말고 그냥 의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라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 명심보감에서 제가 제일 못하는 이 부분입니다. 저도 수양을 많이 해서 이 말씀마저도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보낼게요. 그다음 지금 선생님 한 협자 이렇게 뭐야 노공처럼 협자고 저기 뭐라고 내자인데 협자예요. 협자가 아니고 앞에 협자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네? 협자는 협자가 아니고 요게 들어가야 협자라고 내자에 앞에 재방면이 들어가 예. 협자고 변이 틀렸어요. 여기 있는 거 험자로 지금 써줬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좁을 협자를 쓰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 찾아볼게요. 이거 읽어볼까요? 장자운 어아 선자에 아역 선지하고 어아 악자도 아역 선지하니 악이 어인의 무악이면 있는 어아의 무악죄인저. 이것도 참 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 잘 대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또한 그에게 잘해줘요. 그거는 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역시 그에게 잘해주래요. 여기서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잘 못했지만 내가 이미 그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한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나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 나쁘게 한 사람이 똑같이 나한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좀 잘 못해요. 근데 그래도 나는 그 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하고 공손하게 하고 매번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테 처음엔 조금 함부로 대하다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그 좀 무례하고 이런 사람한테도 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예의 있게 굴어야겠구나 라고 느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착하게 좋게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 누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 사람이 어떡해요 이게 부딪혀서 그럼 제가 너무 빨리 끼었나 봐요.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나오자마자 집에서 밥이나 하지 마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아니 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다 대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오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가 명심보감에 써 있는 거예요. 하기 어려운 것을 이 글로 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이끄는 것이지 잘하는 거는 뭐하러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담이지만 예를 들어서 공자께서 40이 뭐라 그랬죠? 부록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 40이 되면 혹하지 않는다. 50이 되면 천명을 한다.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못하니까 40인데 사업하겠다고 귀 얇아가지고 혹하고 이쁜 여자 보면 눈이 휭 40에 너무 혹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하니까 이런 글들이 전해지는 것처럼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제 생각에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지만 너무 못하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천명을 안다고요? 철딱선이 여전히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천명을 너무 모르니까 아직도 천명을 모르고 아직도 힘이 펄펄하고 아직도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막 덤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천명을 알아라. 60이 되면 지금 60하고 그때 60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한 80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82세인데 정말 말 안 듣습니다. 10번을 얘기해도 엄마 이거 좀 이렇게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80 정도 되시면 귀가 좀 순해서 정말 자식들 말을 잘 들어줬으면 그 당시에는 60이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15세, 30세, 40세 그 말들은 제가 볼 때는 꼭 좀 제발 좀 그렇게 하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잘하고 못하는 사람한테도 그냥 잘해라. 네가 그렇게 잘하면 결국에 너한테 돌아온다. 그냥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이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했어요. 많이 할 줄 알고 더 많이 갖고 그런데 조국자가 24일까지 저 편이 어떤 변호사였어요? 그죠? 이걸 헷갈린 거예요. 개견변이 아니고. 아니 요게 없어요. 가운데 없는 거.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아니요? 네. 개견 변호사가 조부려. 아니에요. 조부려. 이게 아가씨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글 협자가 네. 다른 글씨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글씨는 너무나 많고 그 명심보감에는 저 협자를 잘 추구합니다. 여기 그 가네요. 명식인데도 했지. 또 명식인데도 했지.
그때 내가 잘했지 뭐. 그러니까 그날 점심 먹으러 갔더라 또. 잘 아시네요. 혼자 먹더라. 응. 괜찮지 않았더라고. 그날 약속 있었대. 약속 있어서 일곱 시가 오고 세상은 시작된 화물을 막 만들어서 이름을 지어놔가지고 오표를 없는 일을 막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갖고 회장님이 그만둔 사람 인사 안 해서 초대를 했으면 가운데서도 인사를 시켰어야지 초대를 시켜 의미가 내가 그래서 이름을 왜 밥만 먹으러 오라 그랬지 나도 좀 머리 깎였어 처음으로 만든다.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거 해드니까 똑같아 나도 참 느꼈어 나도 아니 불렀으면 인사를 시켜야지 이렇게 그만두고 해가지고 그래놓고 부부처럼 밥 먹으라고 그걸 왜 불렀어 이 생각이 나 말을 나도 여전히 술 갖다 마시고 그래서 삼촌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튀김은 안 해줘 그래 저희가 낸다고 머리 술값 그래야지 그럼 기름 짜더라 나 그냥 남기고 왔어 짜더라고 뜨거운 물 달라고 다 물 발랐는데 또 맛이 안 되잖아 중화가 짜더라고 진짜 이거처럼 왜 그래 자기도 생각만 저도 젊은데 술을 내 스타일 살짝 정말 젊은 줄 알았어 아니야 똑같은 나이야 나 한가지 동갑이라서 네 뭐가 자기도 스타일이구만 아이고 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모습이 이렇게 뭔가 자세가 틀어진다 이런 게 제가 느끼거든요. 자세도 아니야 자기도 그래 어마어마하네요 너무 잘 나가요. 보다 아니 진짜 맞아요 보다 자기도 그래 똑같아 나는 이렇게 자세에서 눈에 다 띄었어. 좀 젊은이보다 이렇게 뭔가 자세도. 근데 깜짝 놀랐어. 똑바로 자세를 자꾸 노력을 해야겠어. 이게 나이 먹으면서는 자세가 정말 틀어져. 자세가 중요해요. 맞아요. 자세가 멀리서만 봐도 나이가 딱 비지 않으니까 자세를 자꾸 노력을 해야겠어. 아랫배에 힘을 딱 주시고 예. 그렇게만 해도 배가 많이 안 나와요. 네, 맞아요. 내가 무슨 사진을 보다가 몇 년 전에 이제 문학관에 했었어. 처음 되고 이렇게 때 처음 오늘은 연습생이 많네요 내가 지난주에는 자리가 막 모자라고 주의하고 이제 날이 좋아서 이제 옷을 하시나 봐 여기 보니까 자세도 점점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같은 느낌이 오는 거야. 마지막 가면은 자세가 사람이 많아요 잘한 거야 아까 부장님한테 코로나 틀리면 야외 안 가려고 이제 계획이 없대요 우울했는데 좀 나아졌어. 이게 그 나이에 아니 그나마 이거 가져볼게요 노력마다 이만 쉬는 시간에 아니야 나는 그런 거 같아 선생님은 더 날씬해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좋으시죠? 얼굴도 더 조그매지셨어. 저는 정금난 그분은 얼굴이 아니라 그 아버님 시아버님을 저희가 약속했는데 시아버님이 저희가 늘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아버님이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니까 이게 그 모습이 잊어먹었을까. 이게 노래가 안 나오네. 여기가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경우. 쉬는 시간에 제가 춤춘 거 보여드릴게요. 네네. 여기 공부 시간에 하셔도 좋아요. 그 쉬는 시간 아니야. 이게 작년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띄울 수는 없나요? 여기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지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거를 내리고 들어가셔야지 내렸는데. 여기가 인터넷이 조금 잘 안 되는 그게 있어서 그래. 여기서 그렇죠. 여기가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수업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 어디지 젊은 선생님 그분이 오셔서 아 됐다. 보이세요? 아직 안 떴어 이상하다. 왜 안 시작 시작을 해도 안 나와요? 여기가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아니 인터넷은 되는데 그거 때문에 연결이 안 될까?
화면은 보이는데 여기는 보이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이상하다. 이해가 너무 아니 왜냐면 이거는 보이는데 이것도 안 보이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보이는 거 같아요. 조금 있다가 수업하러 그분이 여기 올라오실 텐데 올라오는데. 네. 후배 숙제 나왔죠. 후배. 네. 네. 선생님도 숙제 나오셨어요? 대학원을요. 아, 제가 숙제 나왔고 사학과. 어머 정말요? 네. 친 언니요? 웬일? 아까 딱 얘기하시는데 아예 언니랑 계열이시고 어머, 저잘 알아요. 너무 예쁘세요. 춤도 잘 추고. 언니 언니가 숙제 나왔어요? 어머나. 춤 잘 추고 한동안 좀 쉬었다가 근데 워낙 잘해드리는 거예요. 이쁘고. 너무 예쁘고 잘하죠. 열심히 하죠. 열심히. 퇴직했잖아요 학교. 정우여고 퇴직했잖아. 기억이 안 나요. 언니분. 그 교수님의 생각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명시간에서요. 그래도 이거는 다른 걸로 4만 그거가 우리가 다 보통은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데. 저기 와야지. 나한테는 왜 안 보내지? 안 올라오지? 그게 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해준 게 지금 우리 실생활에 다 해는 말이고 내가 추구해는 말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 그게 하라고 그랬잖아. 다. 왜 나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제가 하는 말이 늘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단체에서나 배워서 남주자. 만남보다 헤어질 때 더 중요하게 헤어져서 어디 가든지 웃는 얼굴을 반갑게 맞이해서 사이가 되자 이거를 내가 추구하거든. 근데 이 명시보가도 똑같아. 그 말이 그 말이야. 가보고 좋은 말은 다 거기서 다 퍼져 나오는 거야. 그렇지. 네. 그 옛날에도 자식인데 재산을 넘기지 마. 지금 똑같게도 너만 넘기지 마. 가수더라고. 불효는 모모만 갖지 못하다는 뜻인데 모모보다 못하다는 얘기 이렇게 뜻이죠. 갖지 않다는 거는 못하다니까 제가 지금 글씨가 잘 보이는데 적음이거든요. 그 음덕이라는 게 뭐냐면 남몰래 떠들면서 내가 막 기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몰래 그 음덕을 쌓는 거예요. 명명지중에서 어둡고 어두운 곳에서 그거로 삼는 거거든요. 그것으로서 이 위가 몸으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몸으로 삼다. 자손의 개교로 삼아라. 날씨가 은근히 쌀쌀하네. 닫았지는 만큼 자시 요새는 이상하게 날씨가 은근히 쌀쌀해. 하는 것보다 그쵸. 닫았지는 말고 바람이 많이 불어. 이렇게 이 언니 적금 그래가지고 하는 것과 적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몰래 어깨를 쌓아서 이것으로서 자손의 어떤 계절을 삼는 것보다 못하다. 지금이라도 앞으로 가세요. 여기 앉으셔도 돼요. 앉은 키가 있어가지고 집사람한테도 뭐 연결 잘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안 나와. 아까 음악은 나왔지. 음악은 나왔는데 여기 다 있으니까 안 오시네. 오셔도 제가 그럴까요? 어차피 이제 와서 봐주시려면 그렇지. 어머니야? 젊은 수 있었어. 내가 그냥 전화하려고 했었어. 오늘도 욕심이 과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으나 많이 못하네요. 이제 교과 연세 드신 분들 이제 그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 뭐 아니면 이제 또 화초를 이렇게 이제 그것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그거 이제 사업하려고 지금 예산 땄어 우리.
그래서 나와서 그 바꾸는 거 어디다? 그 단지? 베란다. 아니 자기 집에? 응. 각자 자기 집에. 그래서 10번 선정했어. 그래서 3차로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5월 말인가 따서 괜찮잖아.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기. 그거 이제 이건 어떻게? 이거 안 나올까요? 그렇지 이제 수진이 먹고 그래도 꽤 많이 나왔더라고. 그걸 어디서 해? 그거 이제 상사무소 다른 사이트예요? 근데 그 사람들 선정할 때 물어봤어. 다 이제 좀 장애가 좀 있으시고 약간 이제 그러신 분인데 개개인이 이제 방문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선정하실 거냐고 해서 그분들을 그렇게 선정한 거야. 무조건 선정한 게 아니라. 작년이에요. 이거 초대를 해가지고.
가볼까요? 예. 당당하게 해줄게. 여기까지. 네. 여기 선생님한테 제가 그 링크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끝까지 보시고 너무 싶으신 멋있어요. 분은 멋있어요. 네. 이거 끝나신 거예요? 이제 제가 더 할 거예요. 그 8월 10일에 그 매년 그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앙상블 시어터에서 했는데 요번에는 여기 성남시청 새로 지은 건물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 그래요. 8월 10일은 그 광주 우리 여기 성남 광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그 무용하고 뭐 춤, 노래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꾸며서 작품을 올려요. 거기에 이제 제가 안무를 맡게 됐고 또 출연도 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 8월 10일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그 시간은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이렇게 알아보셔가지고 아마 티켓은 무료일 것 같아요. 와서 보시면 저 춤을 추진 않지만 또 다른 춤으로 또 안무도 여러분들이 또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8월 10일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면 할인 신방을 조금 있다가 하고 빠르게 내용들만 시간 관계로 좀 빨리 넘어갈게요. 동학성제 수은회화 하면 그 한 10분 정도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요 내용만 좀 번역을 해드릴게요. 하루 그 착한 일을 하면 하루 한 번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복이 아직 오진 않아요. 복이 확 내려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나쁜 화는 저절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을 때. 이해가 되시죠? 급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어떤 작은 악한 일을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재앙이 오진 않아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한번 버렸다 그래가지고 바로 천둥번개가 치거나 이렇게 재앙이 오진 않아요. 그런데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는 거죠. 다 의미 있는 말들이죠. 명심보감은 그 조선의 유학자들, 대유학자들도요 평생 옆에다가 두었던 책이 명심보감이에요. 그 여러분들께서 명심보감 책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고르셔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말들이 많죠. 보면 행선지는 여춘원지초하고 불견기장이나 이류소중하고 행악지는 여마도지석하여 불견기손이나 이류소윤이라 라는 말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모모와 같다. 마치 그 봄동산에 있는 풀 같다는 거예요. 왜 같냐? 그게 잘하는 것은 잘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이게 불어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쑥쑥 크는 게 보일 정도로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금방금방 확인이 안 되지만 그 착한 일을 하면 적선을 해서 그게 조금씩 확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자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돌, 이렇게 옛날에는 그 부엌칼도 다 이렇게 갈아서 썼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걸 막 이렇게 갈아서 썼잖아요. 그 돌이 덜어지는 게 금방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세월이 한참 흐르면 이게 쑥 들어가 있죠. 그만큼 덜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거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금방금방 조금씩 한다 그래서 나한테 금방 해가 되고 금방 좋은 일이 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오래되면 눈에 보이게 훅 선은 자라있고 또 악을 행하면 나한테 이게 덜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활 견선녀 불급하고 견불선녀 탐탕하라. 뭐냐면 착한 일 하는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내가 저걸 미처 못했네. 아까워.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착하지 않은 일을 볼 때는
뜨거운 물에 이렇게 손을 닿으면 어떻게 되죠? 아, 뜨거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얼른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남의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얼른 되돌아서 오라는 거죠. 뜨거운 물에 손을 댔을 때 탁 빼는 것처럼 아주 냉철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지도 말고.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 이치겠죠. 사람의 양심이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서 그것에 따라라 하는 것이고, 현재 수은회와 인간사허라도 천청은 양내하고 암실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다.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하늘과 신으로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인간 세상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속닥속닥속닥 야 욕하잖아요. 걔 있잖아요. 걔가 좀 이상하지. 걔 없는 말도 막 지어내잖아요. 조그맣게 얘기해도 하늘은 그것을 천둥처럼 크게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천둥처럼 다 듣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비밀이 없죠. 속닥속닥 얘기한 것도 결국엔 다 알려져요. 그런 이제 의미인 거고, 또 어두운 아주 은밀한 곳에서 내 마음을 속일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속여도 그 신이 그걸 봤을 때는 번개불처럼 확 번개가 반짝할 때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온 세상을 다 비추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내가 마음속으로 작게 내 자신을 속일지라도 신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천이나 신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에요. 다 알아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본인만 모르는 거지. 이 내용들 정도로 명심보감은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건 좀 넘어가고 저는 한참 깨지는 것도 있네요. 우선 하기 전에 한번 요걸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대고 이렇게 떼지 마시고 이렇게 올려보세요. 아프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또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올려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팔이 조금 아프면 다 50견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는 분은 50견이 아니에요. 50견인 분들은 이거 못 올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깨가 아프고 막 팔이 아프다. 나 50견인가 봐.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올리는데 나 좀 불편하다. 그럼 50견을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쏙 자연스럽다. 절대 50견 아니고요. 다른 어떤 뭐 근육통이 있거나 이제 그런 거니까 자가 진단할 수 있고, 오늘 올렸을 때 약간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가보셔야 돼요, 병원에. 50견일 확률이 커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지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 참고를 알아두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뭐 인간요법일지라도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 태계 이황 선생님의 그 양생 체조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계 이황 선생님이 한 17살 때 거의 죽을 정도로 몸이 아파요. 맨날 앉아서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책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챙겨 드시고 몸이 약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 활인신방 책을 구하게 되고 그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72세까지인가 사셨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장수하신 거죠. 그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체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아까도 여기 선생님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의 할인신방은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안동의 도산서원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저도 유교문화 활성화라는 사업을 하면서 각 향교와 서원에 다니면서 이 특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전공이 춤이잖아요. 이것을 이거 그대로 그냥 동작을 한다고 해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놓치는 것이 호흡이에요. 호흡을 잘해야 돼요. 호흡을 잘해야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지 계속 이렇게 움직이기만 한다고 하면 좀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숨을 뭐 복식호흡 꼭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는데 중요한 건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올라가는 들이마시는 호흡을 만약에 하나 둘 셋 했으면 내쉬는 숨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혀는 윗몸에 살짝 붙인다. 그러는데 사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입을 딱 닫으면 혀가 위로 붙어요. 의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유달리 이렇게 입을 벌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닫고 주먹을 쥘 때 엄지를 접고요. 먼저 엄지를 접고 엄지를 네 손가락으로 살짝 잡는 거예요. 살짝 힘없이. 그리고 보통 가부좌를 틀고 앉지만 지금은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그냥 이 허벅지 정도에다 살짝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대시면 안 돼요. 허리를 쭉 펴서 똑바로 자세를 똑바로 이렇게 비틀어지지 않게 그대로 네. 이럴 때 턱이 빠지지 않게 턱을 밀어서 편안하게 대신 숨을 한번 후 내쉬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깨에 긴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살면서도 실생활에서도 유독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약간 긴장하는 편이어가지고 가끔 그냥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쉬어요. 오늘은 못 가르쳐 드리지만 거병육자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는 게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한숨 쉬면 막 야단 맞았잖아요. 한숨 쉬는 거 우리 몸에서 좋은 반응이에요.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그러면 이렇게 숨을 쉬세요. 그러면 그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주먹을 쥐고 신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제 종교가 있으시면 종교를 생각하시고 또 제가 존사법을 알려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종교를 생각하면 집중이 되잖아요. 다른 잡념이 안 들어오고.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생각을 자꾸 치고 들어와요. 가스불 잠궜나? 들어올 때 내가 차 문을 잠궜나? 별의별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끔 여러 가지 존사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태계 이황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인데 저 하늘에서 어떤 기운이 내 머리를 뚫고 들어와서 눈에서 한 바퀴 돌고 코를 한 바퀴 돌고 입을 한 바퀴 돌고 목을 돌아서 오른쪽 팔을 갔다가 막 이렇게 그 기운이 돌아다니는 걸 상상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허공에다가 눈을 감고 그려보거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냥 각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잡념이 좀 덜 생기더라 그 방법을 가지고 눈을 감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어금니 마주치기를 36번 하는 거는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는 지금도 물론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만 이 주역 이게 뭐 음양, 오행, 활계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어느 것도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거기에 맞게끔 모든 걸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런 게 드러나거든요. 36번을 하는 것은 번개의 수예요. 그래서 이를 부딪히실 때 세게 부딪히지 마시고 36번을 살살 숫자를 부딪히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건강하신 분들은 약간 침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조금 고단하고 조금 요즘 컨디션이 별로다 그러면 침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이황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 아닌데요. 여기 중간에 입술 가운데 여기 중간 있죠? 여기를 꼭 눌러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꼭 눌러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하신 분들은 침이 싹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침은 아주 좋은 침이에요. 그래서 이를 부딪히는 게 조금 남사스럽고 어디에서도 좀 그렇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현대의학에서 나온 거고 요걸 쏙 누르면 침이 나와요. 그 침을 잘 모았다가 삼키는 거예요. 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밖으로 침 뱉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침이 물론 나쁜 막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좋지 않은 것들을 먹어가지고 거기에 막 이물질이 있고 그러면 또 그 침은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며시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진액이라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님도 진액이라 그래서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거를 3번에 나눠서 꼴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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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키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꼭 3번 아니어도 예전에는 삼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삼을 귀하게 여겨서 그랬겠지만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침을 잘 삼켜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를 그 삼킨 침이 내 단전으로 뚝 떨어진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 그 진액이라는 기운이 내 단전까지 가거든요.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밝혀졌는지 안 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 귀한 진액을 내 몸에 흡수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황 선생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호흡을 좀 한번 해볼게요. 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옆으로 피세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핀 상태에서 숨을 들어 마시면서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다시 내리고 이게 보통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이 아니고 제 어깨를 보세요. 보통 그냥 올리면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눌러서 올려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올려요. 눌러서 밀어야 돼요. 올린다기보다 그러지 마. 눌러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 손을 들 때 이렇게 드는 느낌이 아니라 지구 바닥에서 지구 옆을 훑어서 지구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몸은 그렇게 생겼어요. 직선이 아니에요. 곡선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들면 직선인 것 같지만 곡선이에요.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면서 올린다. 어깨를 누르면서 숨을 들어 마시면서 양 옆에서 지구의 둥근면을 훑어보세요. 양 옆에서 이쪽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과 여기 가운데 손가락을 지금 이 든 상태에서 양쪽에서 누가 잡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잡아다닌다, 잡아다닌다. 밀어보세요. 쫙쫙쫙쫙 밀어보세요. 어디가 당기세요? 여기가 당기셔야 돼요. 안 당기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다시 후 내쉬고 여기가 당기셔야 돼요. 여기도 조금 당기게 돼 있고요. 여기가 찌릿찌릿해야 돼요. 여기서 잡아다니니까 이렇게 잡아다니는 그러면 이 밑에서 잡아다닌다. 지구가 잡아다니는 거거든요. 잡아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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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숨을 들어 마시면서 들어보세요. 양 옆에서 잡아다녀야 돼요. 누군가가. 이러고 계셔보세요. 더 당겨져요.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누가 당긴다고 저쪽에서 누가 당긴다. 우리도 여기서 쫙
내가 당기겠어요. 저쪽도 누가 당기는. 여기 찌릿찌릿하죠? 여기 분명히 찌릿찌릿해요. 더 밀어요. 당기죠? 네, 찌릿찌릿. 어깨는 힘 푸셔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힘을 더 풀고 당기세요. 그렇죠. 더 밀고 저쪽도 밀어야죠. 양쪽 다 밀어보세요. 다 밀어보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숨을 내쉬면서 사실 이것만 10번 해도 운동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1000번 해도 1000번 해도 그냥 아니라 숨을 제가 말씀드렸죠? 호흡만큼 올라가는 건데 어깨를 눌러서 양쪽으로 누가 잡아다닌다. 누가 잡아다닌다. 여기가 찌릿찌릿하다. 그 힘으로 또 손 들어가시면서 양쪽을 찢어요. 두 번만 하고 해도 쉽지 않죠.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고 그냥 지금 이 그림에 여기 보면 태계이완 선생님이 그 필사한 태계이완 선생님이 지으신 건 아니고요. 필사한 그 거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네. 이게 아니라 위로 쭉 그때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 어깨는 누르되 위로 위에서 누가 잡아다니는 거예요. 숨은 들어가시고 쭉쭉쭉쭉쭉쭉쭉 그리고 호흡을 꽉 껴서 정수리 꾹 숨을 내쉬면서 누르고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꾹 누르고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꾹 누르고 그 깍지 낀 손을 그대로 풀어서 이를 넘기면서 푸세요. 그래서 귀를 막으세요. 귀를 막고 이게 늘 어려워하시는데 두 번째 손가락을 가운데 손가락에다 올리세요. 두 번째 손가락을 가운데 손가락 위에 그래서 올려서 막고 여기 아무데나 두드리면 안 되고요. 머리카락이 안 나고 난 경계선이 있죠.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 있고 안 나 있고 요 경계선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살짝 걸리는 데가 있어요. 네, 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좀 아파요. 그 혈자리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해서 막고 쳐주는 거예요. 탕탕 쳐주는 거예요. 귀를 막고. 그러면 그게 하늘 소리를 울린다고 그러거든요. 거기를 탕탕 쳐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안 두드려지고 이 뒤로 두드려지니까 조금 앞으로 당겨서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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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돈사법으로 엄지를 접고 4개의 손가락을 싹 감싸신 다음에 호흡을 3번 할게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 다음에 손을 옆으로 펼쳐서 숨을 들어 마셔서 깍지를 껴서 3번 누를게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깍지를 풀어서 9번만 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숨 들어 마시고 깍지 껴서 이제는 머리 뒤로
펼치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제자리, 왼쪽으로 제자리, 뒤로 제자리, 숙이고 제자리, 다시 풀고 얼굴 기운을 싹 만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거를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호흡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숨 3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3번. 윌숨 들어 마시면서 여기도 3번. 내려서 깍지 껴서 9번. 다시 내려서 숨 들어 마시고 깍지 껴서 옆으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하는 거는 숙이고 올리고 얼굴 기운을 싹 쓸어서 다시 앞으로. 요거를 반복할게요. 해볼게요. 준비. 존사법. 엄지 잡고 호흡. 자기 호흡 그 길이대로 하셔야 돼요. 시작.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눈을 감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양팔을 옆으로 힘 빼고 내렸다가 숨을 들어 마시면서 올려서 깍지 껴서 정수를 호흡 내쉬면서 정수리를 누릅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깍지를 풀어서 머리 뒤로 넘겨서 하늘복을 올릴게요. 9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호흡을 내쉬고 들어 마셔서 깍지 껴서 내쉬면서 머리 뒤로, 머리 뒤로. 팔꿈치는 양편이 벌려져 있어야 돼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른쪽으로 하늘 기둥을 비틀고, 허리를 비트는 걸 하늘 기둥. 내쉬면서 원위치. 숨 들어 마시면서 왼쪽으로 하늘 기둥 비틀고 내쉬면서 원위치. 숨 들어 마시면서 뒤로 내쉬면서 원위치. 숨 들어 마시면서 밑으로 내쉬면서 앞으로. 다시 모으고. 손을 비비세요. 손을 비벼서 따끈따끈따끈할 때까지. 따끈따끈해지면 요 뒤를 문질러주세요. 이게 심장이거든요.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어떤 지식은 없기 때문에 왜 그런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옛날 학자들은 이 신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항상 따뜻하게 문질러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잘 해주라고. 좀 식었으면 또 다시 따뜻하게. 그래서 왜 손을 따뜻하게 해서 눈도 이렇게 하고 따뜻하게 해서 얼굴도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는 많이 보셨죠. 근데 태계 이황 선생님은 따뜻하게 해서 신장을 꼭 뱉어주라고. 이거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계 이황의 할인신방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항상 실생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 긴장이 돼 있나? 푸셔야 돼요. 자세가 바르지 않은가? 자세를 바르고. 손을 하나 올릴 때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눌러서 밀어서 드는. 그래서 체조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배우실 때 뭐 운동 같은 거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드는 거는 운동 효과가 10분의 1 정도라면 이렇게 쭉 눌러서 쭉 밀어서 호흡으로 들고 내쉬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보다 10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항상 호흡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제가 살이 잘 안 찌잖아요. 잘 먹는데요. 잘 먹어요. 상들이 옆에서 그 먹는 게 살이 안 찌나? 왜 그럴까? 물론 약간 타고난 것도 사실 있잖아요. 체질이라는 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건 항상 아랫배에 힘이 가 있다는 거예요. 힘을 푸는 게 더 어려워요. 힘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약간 신경 써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항상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 걸어갈 때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신 분이 많은데 이렇게 온 힘을 무릎에 줘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저의 요령인데 엉덩이로 걸어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들어서 놓고 엉덩이를 들어서 놓고 엉덩이를 들어서 놓고 여기 힘으로 드는 거거든요. 좀 이해는 안 가실 텐데 계단을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를 드는 거예요. 한번 처음엔 잘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무릎이 덜 아프고 이제 힘이 좀 업되는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전 따로 운동 안 하거든요. 걸음걸이를 때 이렇게 그냥 온 힘을 무릎에 이렇게 다리에 주지 마시고 엉덩이를 들었다 내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꼭 이용을 해서 걸을 때 그러면 아랫배에 힘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아랫배에 힘을 안 주면 힘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랫배를 딱 당기면서 걸을 때 엉덩이를 좀 움직인다, 얘를 든다. 그런 걸 의식적으로 하시면 조금은 더 탄력이 있고 무릎이 좀 덜 아프신 거예요. 이런 무릎 아프신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호흡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 개의 동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의 동작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 안 해도 숨만 이것만 제대로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똑같이 해서 숨만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해줘도 이게 순환이 되면서 땀이 나거든요.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시고 가장 간단하게 해드리는 제가 방법 건강박수 알려드렸죠. 건강박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내 몸에 순환을 해줄 수 있는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엔 이 주먹박수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혈이 부딪혀야 돼요.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 부딪힐 수 있게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봉오리 박수 여기가 또 부딪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먹고 박수 반대 손으로 가운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에 손등 박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셋넷 반대 손가락 박수 여기를 정확하게 부딪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에 손바닥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에 똑같이 손바닥 치면서 웃음 박수 해서 하하하하 크게 하시면 돼요.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서 대신 숫자를 크게 아주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볼게요. 이 주먹 박수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넷 둘 셋 넷 손등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달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넷 둘 셋 넷 손바닥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넷 둘 셋 넷 웃음 박수 어떠세요? 네, 한 번 더 할 거예요. 대신 크게 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넷 둘 셋 넷 호리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셋 넷 손등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셋 넷 달걀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셋 넷 손바닥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셋 넷 웃음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유튜브 주소는 여기 담당 선생님께 알려